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3주간 무려 1,6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특히 시내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거주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평상시의 2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 대다수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온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한인 밀집 지역의 센서스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퀸즈 지역은 33.7%에 그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7,902명, 사망자는 16,29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6만 108명, 사망자 7,26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만 1,027명, 사망자 1,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6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3월 3주간 무려 1,6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주보다는 약 26만 건이 줄었지만 3주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월 셋째 주 330만 건에서 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 건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주간 1,680만 명이 실직했다고 보도하고 AP통신은 지난 3주간 대략 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며 113개월 연속됐던 고용시장의 최장기 호황도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 안팎에 그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에 69만 5천 건이었습니다. 또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뉴욕시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특히 시내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거주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흑인 인구는 22%에 불과하지만 환자 수는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패닉계의 경우는 29%지만 사망자 전체의 34%에 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11 브리핑에서 자택 대피령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주 전체의 사망자는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시는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잠정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패닉계 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29%인데도 사망자 전체의 34%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보건위원인 올리시스 바르보트 박사는 코로나19의 타격이 가장 극심한 지역은 뉴욕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8일까지 뉴욕 시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약 4,600명 가운데 1,600명이 사망자의 인종에 따라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백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비영어권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리고 방역 사각지대에까지 홍보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실제 집계된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평상시의 20배에 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서 집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상당수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평상시의 20배에 달할 정도라면서 이들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 소방국 자료에 따르면 6일 하루 동안 집에서 사망한 사람은 28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일 평균 2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7일 시 보건국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 확진된 사례만을 집계하지 않고 검사를 못 받고 사망했어도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이면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만 일찍 시행됐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과 뉴욕시 보건국장을 역임한 톰 프리드는 7일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일찍 시작됐다면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대 80%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3월 초까지 평소처럼 일하라고 공개적으로 독려했었고 뉴욕시 감염자 수가 329건에 이른 3월 15일이 돼서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 대다수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온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의과대학 연구소들은 확진자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코로나19 샘플 배열과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바이러스 확산을 아시아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대, NYU 그로스먼 의대의 연구를 인용해 뉴욕주의 확진자 대다수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온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에 전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칸 의대의 한 유전학 박사는 확진자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분명하게 유럽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배열 구조에 약간의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구조를 파악하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칸 의대 연구진은 뉴욕 확진자를 상대로 코로나19를 분석한 결과 7종류의 바이러스 배열을 확인했다면서 아직 어떤 바이러스가 뉴욕에 도착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뉴욕의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스먼 의대의 연구 결과 역시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확진자 7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유럽의 코로나19 배열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1일에서야 유럽에서 온 여행객을 상대로 국경을 막았지만 뉴욕 사람들은 이미 바이러스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면서 뉴욕의 바이러스 확산을 아시아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시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필수업종 근로자들의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침을 완화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필수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침을 완화하는 새로운 안을 발표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번 조치가 응급의료요원이나 의료업계 종사자, 식품업체 직원들 등 필수업종 근로자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레드필드 국장은 이들 필수업종 근로자들은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헤드셋 등 얼굴에 닿는 물건을 공유해서는 안 되고 휴게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귀가 조치해야 하고 사업장들은 공기 순환에 신경 써야 한다며 건물을 더 자주 청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새 가이드라인이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25%의 미국인들이 무증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건강한 미국인들에게도 공적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민 10명 중 8명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55%에 달했습니다.
CNN이 SSRS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80%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큰 차이 없이 공화당의 경우는 70%, 무소속 81%, 민주당 89%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7%는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대답하고 최근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5명 중 1명인 22%는 코로나19 환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46%는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민의 과반은 정부 대응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45%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는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를 차지했습니다. 공중보건 정책과 관련해서는 42%가 찬성, 52%가 반대했습니다. 찬성 응답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반대한다는 응답 역시 한 달 사이 1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큰 격차를 보였는데 공화당은 80%가 잘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85%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렌트를 연체해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의회가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에 대해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뉴욕시 아파트와 주택의 3분의 2에 달하는 임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3개월 동안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브래드 호일먼 상원 의원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3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즉 3개월의 금지 기간 이후에 강제 퇴거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12만 6천 가구가 지난달 소득의 상당 부분이 줄었고 저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개월 퇴거 유예 기간이 끝나면 렌트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또는 폐업한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 대해서 90일간의 렌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TA 직원 1,500여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5,60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업무 공백에 따라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출퇴근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대중교통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축소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운행할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41명의 MTA 직원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1,500명이 확진, 5,6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때문에 업무 공백에 따른 운행 차질이 심각한 상태로 평상시 4분 정도 대기하던 전철이 40분까지 지연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운행 차질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한 필수업종 노동자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플랫폼과 전철 안은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MTA 측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차나 버스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한 시점이 매우 늦었고 직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배포하고 안전 교육을 시키는데도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MTA 측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CDC의 초기 권고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3월 27일 이후에는 최일선 노동자에게 매주 7만 5천 개의 마스크를 배포했고 열차 운전자에게는 페이스 쉴드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한인 밀집 지역의 센서스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퀸즈 지역은 33.7%에 그치면서 뉴욕시 5개 보로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센서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인구조사의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6일 기준 퀸즈 지역의 인구조사 참여율은 33.7%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브루클린의 킹스 카운티 33%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45.7%보다는 12%포인트나 낮았고 뉴욕주 평균인 40%보다 6.3%포인트 낮았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39.4%, 맨하튼은 37.3%, 브롱스는 35.8%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41.6%의 참여율을 보였고 레오니아와 포트리는 각각 56.6%, 47.5%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평균 참여율은 46.9%, 버겐 카운티 참여율은 5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런 낮은 참여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시니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퀸즈 지역의 인터넷을 통한 인구조사 참여율은 29.9%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센터는 인구조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중 90%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이라며 인구조사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시민참여센터로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형 보험사 2곳은 자동차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회사 올스테이트와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어런스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교통량이 급감했다며 고객들을 상대로 8억 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스테이트는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4월과 5월 보험료의 15%를 환불하며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은 가입된 자동차 한 대당 $50씩 환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보험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은 보험사에 도움을 청구할 경우 페널티 없이 보험료 페이먼트를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험 리서치 전문업체 베일초이스는 스테이트팜 등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아 조만간 고객들에게 비슷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도시들은 사실상 락다운됐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의 범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코로나19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LA시의 범죄율이 23%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와 제3범죄를 비롯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어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이 전반적인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빌미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기범들은 긴급 진단키트를 보내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코로나19 지원금은 세금 보고서에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방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는다면 회신하지 말고 첨부 파일도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에 있는 슈퍼마켓 등 식료품 매장에 입장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8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내 모든 식료품 매장을 대상으로 직원은 물론 고객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각 매장은 허가된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기업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6월 1일까지 유예하고 연체료 면제 및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새 커버리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지침을 건강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보험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특별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1개월 연장한 5월 15일까지로 늘리고 이 기간 뉴욕주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모 중 해외 근무자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에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며 본래 목적에 맞게 해외 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